팀을 옮기는 것, 이적이라고 하죠. 이 이적은 스포츠 스타들만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정치권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의원들의 이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을 떠나고 남고 의원들의 당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오늘도 아주 굵직한 이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이제는 이렇게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경태 의원이 오늘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오늘 오전 입당 장면을 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새가 센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연거푸 3번 당선하신 중진 의원이신 조경태 의원께서 우리 새누리당에 오늘 입당하십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평소에 중진 주장이 우리 새누리당과 가깝기 때문에 삼선 중진 의원이 우리 새누리당에 오신 것은 우리 새누리당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입당을 크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소신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야권 내에서 유독 나홀로 행보를 하면서 당내에서 문재인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오늘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에서 동서화합, 통합의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그 초심 잃지 않고 항상 그동안에 묵묵히 해왔듯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싶고요. 또한 그 청년 그 일자리 문제, 청년 창업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에너지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서를 화합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통합의 정치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나홀로 행보는 지난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당시 야당 의원들이 도중에 나가고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의를 갖출 때는 갖춰야 한다면서 나홀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새누리당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 유일하게 야당 의원으로 3선을 한 의원입니다. 이런 전력 때문에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전략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또한 조경태 의원의 새누리당 입당으로 부산 4하 을 예비 후보인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은 조 의원 입당은 후한 무치에 극치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에 몸담았던 조경태 의원, 새누리당행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조 의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몸담았던 그 정당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내지 못하는 그런 정당은 정권 교체가 어렵다라고 좀 판단했고요. 또한 한국 정치를 좀 변화 발전시켜서 우리 서민 경제와 그리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 끝에 낸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부산 사상과 사하, 북강서, 경남 김해를 이르는 벨트를 이른바 낙동강 벨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고향이 모두가 부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경태 의원의 새누리당 입당으로 김무성 대표가 낙동강 벨트를 석권할 수 있는 것도 노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앞으로 새누리당의 경선 방식을 충실히 따라 경선을 치르기로 한 만큼 앞으로 낙동강 벨트의 정치 지형도 변화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 사이에서 거취를 고민하던 박영선 의원이 결국 더민주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나연수 앵커가 전해드릴 텐데요. 나연수 앵커, 박영선 의원이 당에 남기로 한 이유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남기로 한 이유에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표의 백의종군 선언도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려는 노력으로 비쳤던 것 같은데요. 박영선 의원은 오늘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그 친노 패권주의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국민들에게 만족스럽게는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간과 함께 단계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더민주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앵커 출신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던 박 의원이 당에 남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수도권 의원들의 추가 탈당도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과 뜻을 함께했던 정운찬 전 총리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여기에 대해 박 의원은 확실하게 대답하진 않았지만 정운찬 전 총리의 경제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요, 정운찬 전 총리께서 만약에 정치를 하신다면 저는 그 정운찬 총리의 어떤 경제 철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것은 중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변화의 바람을 안고 중도 세력에 대한 가치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너무나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야당으로서 새로운 경제를 위한 더민주당이 되기를 그렇게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 결국 문재인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당장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비상등이 켜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요건 의원은 20명인데요. 지금까지 입당이 거론됐던 박영선, 또 최재천 의원 등이 합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현재 의원 수인 15명에 고착이 돼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 약 80억 원의 국고 보조금도 물 건너가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20명을 채우려고 1심 유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된 신학용 의원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발등에 불 떨어진 국민의당, 이번에는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손을 내민 상황. 과연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 중 누구의 손을 잡을까요? 박영선 의원에 이어 이제 천정배 의원의 선택에 야권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